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훈련 9번째 시간 상한가 매매법인데요. 이 매매법은 경험이 많은 고수들에게는 쉽지만 초보들에게는 좀 어려운 매매법이에요. 예전에 상한가가 15%였을 때는 하루에 10종목 이상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30% 바뀐 이후에는 없을 때도 있고 적을 때는 한두 개, 보통 3, 4개, 많을 때는 5개에서 8개까지도 나오죠. 그런데 이 상한가가 중요한 이유는 대시세가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 있고 상한가 다음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단타로 수익을 내기도 좋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이 매매법을 잘 이용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영상 20개 이상은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실제 매매한 것들을 토대로 디테일한 것들은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는 건 해당 기업의 가치를 갑자기 30% 이상 상승시키는 거니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상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해당 종목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어떤 테마주의 대장일 때, 세 번째는 특별한 뉴스나 이슈가 없지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상한가라고 해도 차트에 어떤 위치에서 나왔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하락 추세에서 나온 상한가인지, 횡보 수렴 후에 나온 상한가인지, 정배열 초기에 나온 상한가인지, 박스권 돌파 후 나온 상한가인지, 상승 일파 조정 이후 나온 상한가인지 어디서 나왔냐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건 거래대금이에요. 보통 분들은 거래량으로 많이 보시는데 주식은 결국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으로 보는 게 편해서 항상 HTS를 거래대금으로 세팅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 거래대금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에 5천억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간 종목과 50억 정도로 상한가 가는 종목은 대응하는 방법 역시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유일 로보틱스가 이날 상한가를 간 다음날 단타해도 되겠냐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가급적 대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유일 로보틱스 일봉을 보시면 이 종목은 올해 3월 18일에 상장했는데 첫날 따상에 성공했죠. 따상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에 간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는 공모가가 10,000원인데 시초가가 20,000원에 시작해서 30% 오른 26,000원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기가 좀 있다가 쭉 흘러내려왔죠. 또 6월 달에는 보호 예수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7월 초에는 14,55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7월 7일 날 첫 상한가가 나왔죠. 위에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표시된 게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락 추세에서 나온 첫 상한가죠. 이유는 현대 기아차가 러시아 생산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해서 현지 생산 차종과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현대 기아차에 산업용 로봇을 공급하는 유일 로보틱스가 수혜를 입을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재료가 아주 좋죠. 이날 거래대금은 380억. 14,550원을 바닥으로 보면 상승 1파짜리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스윙으로 가져가도 좋고 다음날 단타를 했다면 시가가 보합으로 시작했고 장중에 16% 이상 올랐으니까 충분히 수익 낼 구간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작은 박스권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날 다시 상한가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인데요. 이것도 이슈가 아주 좋죠. 저도 이 종목은 몇 번 손실을 보다가 이날 저점에서 잡아서 상한가까지 먹었는데요. 그리고 일봉의 위치는 작은 박스권을 돌파한 상승 2파짜리죠. 이때 제 지인들이 다음날 단타해도 되냐고 묻길래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날 거래대금이 3,260억을 넘겼는데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오면 다음날 바로 올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데 부담스럽죠. 실제 이날 전날의 상한가보다 더 빠져서 마감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횡보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아무튼 이 종목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률이 1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첫 상한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 요즘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피코그램 좀 보죠. 세슘 필터를 만드는 회사라서 원자력 관련주로 분류되죠. 6월 15일 날 첫 상한가를 갔을 때 거래대금은 490억. 다음 날 시가 11%에서 시작해서 27% 찍고 내려와서 마이너스 2.97%로 마감했어요. 상한가 종가를 깬다? 이건 아래로 더 조정을 주겠다는 사인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역시 조정을 줬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는데 다음날 시가가 1.36%에서 시작했는데 29%까지 갔다가 5.58%로 마감했어요. 이건 다음날 단타로 대응했다면 수익 낼 구간이 많았겠죠. 그리고 다음날부터 다시 또 조정을 주죠. 그리고 보시면 상한가 갈 때 이날 거래대금이 970억, 그 다음날 1820억. 그런데 어때요? 여기 들어왔던 돈들이 빠져나가질 않았죠? 그럼 이제 조정 후에 더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들도 자신들의 물량을 고점에서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3차 파동이 나오죠. 이 앞에는 여기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한 자리가 아니니까 3차 파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구간을 3차 파동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 연속 거래대금을 2천억 넘게 터뜨렸어요. 이 종목은 바닥에서 여기까지 300% 이상 상승시켰으니까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털면서 나가죠. 여기까지 보니까 어떠세요?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스윙이나 중장기로 가져가려면 이렇게 첫 상한가가 나오고 조정을 줄 때 21선 또는 11선에서 매수해서 볼린저 상단을 강하게 두 번 이탈할 때 매도, 다시 11선이나 21선에서 매수해서 볼린저 상단을 두 번 강하게 이탈할 때 매도하는 거예요. 이번엔 대동전자를 한번 보시죠. 7월 20일에 첫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횡보하다가 단기 이평선들을 수렴시킨 이후에 첫 상한가가 나왔죠. 이날 거래대금은 겨우 55억. 제가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작아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55억으로 시작했던 종목이 여기서 2천억 가까이 터져요. 암튼 첫 상한가를 보내고 이후에 등락을 보이지만 여기서 11선을 한번 터치하고 여기서 두 번째 상한가를 보내죠. 이날 거래대금은 810억. 그리고 세 번째 상한가를 보낼 때는 1990억. 이제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자리가 다 나왔으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야겠죠. 6,350원짜리 주식을 19,450원까지 올렸으니까 바닥에서부터 상승률이 200%가 넘죠. 그럼 상한가 매매법의 핵심은 뭐냐? 가급적 상승 1파 자리에서 나온 거라면 조정을 줄 때 11선이든 21선이든 이평선에서 스윙 투자로 매수한다. 볼린저 상단을 강하게 두 번 뚫으면 매도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상한가 다음날 단타하는 거잖아요.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무상증자로 상한가 간 걸 제외하고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서 다음날 단타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보죠. 우선 메가MD.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보합에서 시작해서 전날 종가를 깨면서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해서 마감했어요. 상한가 종가를 깨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제가 교육주들은 이렇게 단발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 손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교육주들이 자꾸 눈에 보인다면 주식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미투온. 카지노 게임 회사죠. 하락 추세에서 살짝 우상향 하다가 단기 이평선 수렴 후에 나온 상한가죠.
이날 상한가를 갔을 때 거래대금은 1230억. 다음날 시가 1.26%에서 시작해서 고가 14.8%까지 갔으니까 수익 낼 구간이 꽤 있었죠. 그 다음 아가방 컴퍼니. 이날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시가 5.7%에서 시작해서 7.9%까지 올랐다가 쭉 내려왔으니까 수익 낼 구간이 없었죠. 그 다음 퀀타 매트릭스. 제가 최근에 가장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살짝 우상향을 만들다가 이평선 수렴후에 나온 첫 상한가죠. 이날 거래대금은 140억. 다음날 시가 8%에서 시작해서 18.4%까지 갔었으니까 수익 낼 구간이 꽤 있었죠. 이 다음 종목부터는 차트만 쭉 보여드릴 테니 상한가 간 다음날만 보세요. 중앙에너비스, 일승, C랩, S트래픽. 이 종목은 SK네트워크스가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점상에 간 건데요. 제가 이건 예전에 여러 번 나온 뉴스를 우려먹는 거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는 매매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역시 재탕, 삼탕 뉴스를 활용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기술, 유틸렉스, 한미글로벌, 세아특수강, 광림, BL팜텍, 코리아 SE, 삼영 SNC, 일성신약, 나노 CMS, RN2 테크놀로지, 한국정보통신, 골드NS, 예선테크. 보니까 어떠세요? 수익 낼 종목도 있고 위험한 종목들도 많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상한가 다음날 단타할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는 좋은 위치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속성이 있는 이슈인지 분석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거래대금이 적당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건 종목의 시총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분봉에서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건지 약하게 들어간 건지 살펴보고 이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짜야겠죠. 그리고 좋은 이슈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다음날 갭 상승할 확률이 높죠. 그럼 대략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10% 이상 갭이 뜨는 경우. 이건 두 가지죠. 이슈가 너무 좋아서 바로 치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갭만 띄우고 세력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을 팔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갭이 높게 뜨면 가급적 손대지 말고 여유 있게 지켜보다가 저점이 확인되었을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7% 정도 갭이 뜰 때. 자, 이런 경우엔 다른 세력이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날 상따를 했는데 다음날 7% 정도 갭이 뜨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루 만에 수익이 7% 발생하면 매도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죠. 그럼 세력들이 더 올리고 싶어도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주고 다시 올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3% 정도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 세 번째, 4% 정도 갭이 뜨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시작하는 경우. 이건 전날 상따한 사람들은 매도하기 좀 애매하죠. 이 정도 먹으려고 위험을 감수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4%만 빠지면 어제 종가니까 이런 경우엔 그냥 바로 치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4% 이하로 갭이 뜨면 어제 종가에서 손절한다고 생각하고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하는 게 좋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공식인 양 암기하셔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전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융통성 없이 그냥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지 교과서 같은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주식 투자는 사람들의 심리와 확률 게임이에요.
그런 걸 항상 종합적으로 융통성 있게 생각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 역시도 본인의 욕심의 크기만큼 결정하는 거예요. 5% 수익 나면 팔 수도 있고 10% 이상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고점을 확인하고 5일선을 깨거나 11선을 깰 때 매도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한가 매매법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매매하면서 실전 투자한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간 두 종목을 보면서 마무리하죠. 우선 HLB 글로벌. 이평선들이 아직 역배열 구간에 있는 하락 추세에서 나온 상한가죠. 그리고 시총이 4,135억인데 거래대금은 660억. 분봉을 보시면 나름 탄탄하게 쌓아 올리면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들어갔고 마지막에 상한가에 들어갈 때 5.74%짜리 양봉에 거래대금은 88억. 이 봉 하나가 거래대금 88억짜리예요. 그 다음 나노. 최근에 하향 추세에 있다가 횡보하다가 이평선들을 수렴시킨 후에 나온 상한가죠. 시총이 388억인데 거래대금은 130억. 분봉을 보시면 마지막에 좀 힘들게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럼 어떤 종목을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두 종목 다 좋은 점이 있고 두 종목 다 걸리는 점이 있죠. 만약 저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난 추가로 다양한 분석을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